6챕터 경우의 환경입니다. 마지막 챕터고요. 요게 대테러 관련된 거, 테러 단체 관련된 거 좀 나오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 환경, 특수적 환경. 요게 무슨 말이냐? 세계적 추세로 봤을 때랑 특수한 지역별 환경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이 나뉘어져 있죠. 이러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 또는 뭐 중동 지역만 봐도 그 지역만의 이제 특수성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환경들을 특수적 환경이라 하고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화가 발전하고 산업혁명 그리고 또 인터넷 아니면은 기동 장비들의 발달로 뭐 지구촌 한마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범죄의 범위도 커질 테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또 무기도 다양해지다 보니까 구하는 분들도 많고 마약 범죄처럼 중대범죄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되겠다. 자, 크게 살펴보면 일반적 환경에는 외국인의 국내 범죄가 증가를 하겠죠.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경제 발전하고 과학기술 발달했으니까 일반적 환경으로 보고요.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또 개인적인 형상이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비협조적이다. 정보 발달로 사이버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점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요. 청소년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노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범죄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년범의 나이를 낮추자 이런 말 많겠죠. 특수적 환경, 한국은 우리나라가 국제적 지위가 올랐다 보니까 국민을 목표로 한 납치 아니면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이기주의, 지역 경제주의 이런 것도 특수적 환경으로 본다. 북한의 위협이 우리나라에 있다. 또 특정 지역에서는 인종별, 민족별 증오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거를 굳이 구분이 어려우시면은 경제 지역 전쟁이 일어나서 분노를 한다. 경제 지역 전쟁 분노이기 때문에 왜 분노가 일어나냐? 왜 경제나 지역 전쟁이 일어나냐? 분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경제적 부분이 이 경제 발전과 과학 기술 발전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서 경제 전쟁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2절 암살입니다. 암살. 자, 우리가 경원이라면은 암살에 대비해야겠죠. 며칠 사이에 또 트럼프 암살 이런 것도 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거 트럼프 암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치적 동기가 있겠죠. 요거랑 유의하셔야 될 게 전략적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적 동기. 요게 구분을 어떻게 짓냐? 요거 그냥 정권 바꾸려면은 정치적 동기구나. 아니면은 국가나 어디 이득을 보려는 거. 요 정권 바꾸려는 거는 정권 자체가 싫어서라든지 사회적 목적이 있어서 특정 정당이 정권을 바꾸려는 거라든지 어떤 철학적, 혁명적 사유로 바꿀 수 있다 치면은 전략적, 적대적 동기 같은 경우는 명백히 나한테 이득을 주지 않는 해가 되는 사람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 적대적 동기. 이렇게 이 두 개가 헷갈리니까 하나 구분하시기 바라고. 이념적 동기란 게 있더라. 또 개인적 동기, 심리적 동기. 요건 읽으면 바로바로 와닿겠죠.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심리가 아니냐라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분노, 증오 같은 거는 개인적 감정으로 보고요. 병적으로 인해서 아니면 심리 특성상의 병적으로 인해서 이런 거는 심리적 특성으로 보겠다. 경제적 동기도 있다. 저는 이거를 전정이 개경심, 정전이 개심경 이렇게 외웁니다. 우리 심경이 안 좋다. 정전이 일어나서 심경이 안 좋다. 요새 전기가 있다 보니까 밤낮 바뀌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없다 보니까 밤이 되면 다 바로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눈 떠서 밭에 일하러 가고 이런 게 조금 일상이 됐었죠. 자, 그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만약에 현대인들한테 과거로 돌아가라면은 정전 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심경이 나쁘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정전이 개심경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암살의 동기 드문 정전이 개심경. 자, 암살범의 특징. 자, 요거 좀 슬픈 말들이죠. 사람을 평가하는 말들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신을 학대하고 무능력자가 많다. 인내심이 부족하다. 불안정하다. 그리고 망상이나 허황적인 사고가 많다. 과대망상증이다. 요게 심리적 특성입니다. 심리적으로 보는 거고요. 요 환경적은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건데 30세 미만의 미혼으로 가정적으로 불안정하다. 그리고 또 여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애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보통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데 요 심리적인 불안감이 표현되기 때문에 땀을 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떨고 있다든지 이런 게 조금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암살의 시행 단계, 이 경호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수집된 정보의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무기가 몇 미터인지, 행사장 몇 미터 외에서 저격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격총을 어떻게 고를지 선정을 하여야겠죠. 자, 이제 장비가 다 왔으니까 혼자서 하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무 분배하고 범행 실행한다. 자, 다시 정보를 알아내서 내 무기 사거리 파악한다. 무기 사거리 파악했으면은 임무를 분배하고 실행한다. 쭉쭉 내려가시고, 자, 화학무기 분류. 요거는 옛날에 김정남 그 북한 정권 형제였죠. 요분 암살될 때 살짝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담았습니다. 이 신경작용제라고 해서 VX 김정남 암살이랑 요거 학살시 쿠르드족 학살시에 이용된 독극물입니다. 유엔에서 대량 살상 무기로 등록이 됐고요. 질식작용제는 폐조직을 공격한다. 혈액작용제는 산소 운반을 불쾌 한다. 폐조직 공격하는 거랑 혈액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닫히게 하는 거랑 다릅니다. 둘 다 익사나 산소 운반을 저해하는 게 있겠지만, 질식은 산소 자체가 흡수가 안 되게끔 하는 거고요. 혈액작용제는 몸속에서 산소를 운반 기능을 저해하는 겁니다. 운반 기능을 저해하는 거. 그러니까 산소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막 숨을 못 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혈액작용제는 이제 그 호흡할 힘조차 없는 거죠. 근육 자체가 없는 거죠. 피에서 헤모글로빈이 저하되고 있으니까. 수포작용제는 피부의 수포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독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테러는 이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테러의 유형 문제가 있고요.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테러의 정의는 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입니다. 목적은 뭐다? 사회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게 개인적 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런 건 암살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가야겠죠. 테러는 다르다. 미리 계획되고 정치적으로 동기를 가진 폭력행위다. 미리 계획되었다. 여기서 또 반군이라든지 반란군 요 개념도 나오니까 구분을 좀 지으셔야 됩니다. 반란군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군사활동 개념이고요. 이건 군사활동까지 가는 개념은 아니죠, 테러는. 자, 테러리즘의 유형,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 철학적이나 사상적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특정 이데올로기의 확산이나 관찰을 위함이다. 민족, 특정 민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종교랑 관련되는 경우가 많겠죠. 중동에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민족주의죠. 국가 테러리즘, 국가 자체가 테러의 주체가 된다. IS 이런 거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IS, 국가 자체가 테러의 주체가 된다. 사이버 테러리즘, 이 사이버는 누군지 조사도 힘들고 사전에 파악이나 방지가 어렵습니다. 또 얼굴을 보고 하지 않으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범죄의식이 희박합니다. 또 내부인이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정보 유출이라든지. 테러리즘의 특성, 테러는 군사활동과 유사한 정확성을 지니는 전술적인 면모가 있다. 이런 거 좀 반란군과 비교할 때는 이게 덜하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고요. 또 소규모 희생, 작은 희생으로 큰 테러 효과를 일으키죠. 9.11 테러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시설물, 장비도 해당이 됩니다. 자, 게릴라전과 비교. 이거 보시면은 군사적 승리 이런 거, 게릴라전, 게릴라군, 반란군 이런 걸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테러는 적은 인원으로 주민의 도움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이 차이가 있겠고요. 일반 범죄와 비교. 일반 범죄는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의 복수가 목적이지만, 테러는 정사민, 정치적, 사회적, 민족적 목적을 바탕으로 둔다. 유형을 살펴보니까 사이버 테러리즘, 백색 테러리즘. 요 백색 하면은 당연히 피부색 떠올리면 되겠죠. 피부색 떠올려서 백인들이 많이 했겠구나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겠으니까,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 정부로부터 테러가 일어났다. 우익. 좌익이라 하는 분 없겠죠. 백인들 떠올리면 보통 우익을 떠올리기 때문에 인종주의 차별주의적인 상황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떠올리더라고요. 백인 떠올리면은 이제 우익 정권. 또 흑색 테러리즘, 이건 나치죠. 나치가 옛날에 나치 군들이 너 왜 나치군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검은색 장교복이 너무 멋있어서 나치를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흑색 테러리즘, 나치 테러리즘, 슈퍼 테러리즘. 자,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테러리즘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특징으로 한다. 요게 문제인 게, 봐봐요.
21세기에 등장했잖아요. 우리 경비지도자 시험도 21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요. 초창기에는 요게 명확한 답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슈퍼 테러리즘이란 단어도 점점 변모가 일어났겠죠. 그런 게 뉴 테러리즘, 메가 테러리즘 이렇게 좀 변모가 일어난 건데 요거를 선달을 두 개 동시에 내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답을 하나만 고르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고르려면은 우선은 21세기에 등장했다. 이러면 슈퍼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여기 아무도 모르겠다. 규칙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누군지도 모르겠다. 요런 거 나오면은 뉴 테러리즘 고르면 되겠습니다. 뉴 테러리즘 고르면 되겠습니다. 보통 최근에는 뉴 테러리즘이 더 최신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요걸 고르는 게 맞겠죠. 슈퍼는 그냥 거대한 불특정 다수의 거대한 테러라면은 뉴 테러리즘은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풀어놓은 설명 같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9.11 테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뉴 테러리즘 고르면 되겠습니다. 뉴 테러리즘. 요거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혼돈이 발생하지 않는데 요거는 어떠한 규칙도 없어서 이 국가 전체가 혼란이 발생한다. 피해가 천문학적이다. 메가 테러리즘은 최대한 많은 피해. 테크노 테러리즘은 기술적인 거를 베이스로 한 테러리즘이다. 쭉 넘어가시고.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원인은 박탈감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있겠고요. 동일시 이론. 사회적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싫다. 내가 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말도 있겠고요. 또 현대 사회가 너무 도시 집중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옛날에는 지방 분권화가 되다 보니까 테러라기보다는 뭐 지방끼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전쟁이 나지 않고서야 특정 지역을 공격하는 게 없었는데 요새는 도시 집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 국가에 피해를 입히려면은 현대 사회는 큰 도시에 테러를 일으키더라. 국제 정치 이론. 이게 일부 국가가 자기네들의 이념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요 지문이 나왔을 때 자, 동일시되는 현상이다. 이것을 박탈감 이론이라 한다. X. 동일시 현상은 동일시 이론이다.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기법. 요거는 이제 민간 경비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논리 폭탄. 이 컴퓨터는 조건문이라거든요. 1과 0으로 이루어진 숫자들이 특정 조건에 의해서 참이라는 1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0이라는 거짓이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자동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현상을 논리 폭탄이라 합니다. 바이러스. 자,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용자 모르게 전파됩니다. 보통 원 바이러스, 트로이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제 악성 뭐라 하죠? 요거 레지스트 등을 통해서 조금 살짝 전파가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용자 모르게 들어오는 거고요. 이 바이러스는 자기 컴퓨터만 피해를 입힌다. 자기 컴퓨터만 피해를 입힌다. 원 바이러스는 타고 자기가 벌레처럼 무제한 복제를 하는 것을 원 바이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네트워크에 전파한다. 트로이 목마 사건 이제 정상적인 것처럼 승리를 기념하는 선물인 것처럼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녁이 되니 그 안에서 몇십 명이 되는 병사가 나와서 모두를 죽인 그 사건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해킹, 코드를 해독하고 침입 방지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말합니다. 해킹, 코드를 해독한다. 스니핑, 스누핑, 스푸핑. 자, 스니핑은 스나이퍼 아시나요, 여러분? 스나이퍼. 패킷 교환을 훔쳐보는 행위. 이 패킷이 무엇이냐? 정보 단위의 숫자를 말합니다. 가령 뭐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집트 피라미드 지을 때 인력 단위별로 운반할 수 있는 돌의 양이 있겠죠. 이 돌의 양이 뭐 3이다. 그럼 이 3이라는 돌 안에 수많은 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각진 돌도 있을 거고 네모난 돌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돌의 정보라 하겠죠. 그러니까 3이라는 단위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훔쳐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패킷 교환을 훔쳐본다. 스누핑. 영어로 스누핑이 스눕이라거든요. 스눕. 아니면은 캐릭터 중에 스누피 아시나요, 여러분? 스누피? 한쪽 눈은 검은색 반점이 있는. 자, 보통 이런 거 도둑 보시면은 도둑이 이 검은색 안대 차는 거 있었잖아요. 살짝 구멍이 뚫린 검은색 안대. 그런 걸 보고 스누피, 스누퍼 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스눕은 몰래 가로챈다. 절도행위니까 몰래 가로챈다. 스푸핑은 이제 피해서 페이지, 프로그램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스푸핑.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로 쓰도록 하는 거. 가짜 홈페이지를 유도하는 거겠죠. 가짜 홈페이지가 진짜처럼 보이는 거. 자, 피싱은 끌어들이는 거죠. 가짜 사이트로 가지고 와서 끌어들이는 행동. 정보나 메시지를 따돌린다.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다 하는데 사실 문제 지문은 맞출 수 있게 나오고
요 피싱은 스미싱과 섞어서 낚시 같은 느낌 있죠. 낚시 끌어올리는 거, 빼돌리는 거, 스스로 걸리게끔 하는 거. 스푸핑은 일정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 가동이라든지 컴퓨터 실행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피싱은 정보만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스푸핑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는 말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미싱은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돌리는 거. 디도스, 여러분 디도스 공격이라고 했죠? 이 디도스 공격이 무엇이냐? 옛날처럼 인터넷이 저속일 때는 이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갈 때 우리가 행사장 들어갈 때도 줄 서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갈 때도 줄을 서서 순서대로 페이지를 띄워줬단 말이죠. 자, 근데 디도스 공격이란 거라면은 원치 않는 고객들을 그 페이지에 줄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 과도한 손님들을 유발시킨다. 요게 디도스 공격이 되겠습니다. 허프건, 뭐 총이름 같죠? 총이름. 그래서 고출력 전자기장을 만들어서 자기 정보를 파괴한다. 자기 정보를 파괴한다. 요거랑 비슷한 게 파괴, 폭발 이런 것 때문에 전자폭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전자폭탄은 우리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죠. 그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플레임은 이제 영어로 블레임이란 말이 있거든요. 블레임이 비난하다 아니면은 깎아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플레임은 고의로 악성 루머를 분포해서 비방하는 거. 플레임. 자, APT는 오토 포인트먼트 뭐 트리트먼트인가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토라는 게 요게 죄송합니다. 예,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는 일을 하네요. 요 오토 요게 그거겠네요. 이게 오토 머시기 사이버 웨폰 이런 거 같은데 테러리스트를 목적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 요 두 개 다 지속적으로 공격한다. APT, AMCW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슈퍼 제핑, 이 슈퍼라는 말이 감독 아니면 만능 이런 말 들어가죠. 살라미 기법, 요게 좀 많이 나왔었죠. 살라미라고 일본의 이제 소세지나 이런 거를 살살 작게 써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따와서 이제 은행이나 이자 볼 때 은행이 10,000원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하루 지나면은 뭐 11,000원 아니면 12,000원 이렇게 이자가 쌓이죠. 10,000원이 아니라 100원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100.0001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단위를 빼돌리는 거, 그런 거를 살라미 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테러의 원인 사상적, 환경적, 심리적 원인이 있네요. 요거 심리적 원인 보시면은 개인의 심리적 원인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 도취증이나 편집증, 정서 불안, 아니면 폭력에 대한 강한 믿음 이런 게 들어가고요. 환경적 원인은 정사민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정치적, 경제적, 아니면 사회적 이런 게 들어간다. 사상적 원인은 민족, 폭력, 식민, 정치 등의 사상들이 있다. 기출된 적은 없으니까 개념만 잡고 가시라고 남아놨습니다.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테러의 수행 단계. 자,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저거 암살할 같은 거 암살할 때는 일단 경호 정보를 획득해서 스나이퍼 총 구한다 안 구한다, 무기 구한다, 사거리 알아내려고 무기 구한다, 그리고 무기를 뿌려준다, 임무를 분배한다, 그리고 실시한다. 자, 여기 테러의 수행 단계 같은 경우는 보통 개조준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개조준. 계획, 조직. 왜냐면 테러도 조직으로 해야 되잖아. 아까 암살은 몇 명이서 한다 치면은 테러는 조직이서 하니까 조직, 그리고 공격 준비, 실행. 개조준. 그래서 정보 먼저 경호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게 1순위가 돼야 되니까 정보 수집, 개조준, 실행. 개조준 물어보고요. 은거지 확보하고 공격을 준비하는 단계가 공격 준비 단계다. 공격조를 편성하고 훈련하는 게 조직화 단계다. 나머지는 이 단어에서 뜻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러 조직의 유형 나오네요. 테러 조직. 요거는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씩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적극적 지원 조직이 있고 수동적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적극적은 적선자.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자선하세요. 돈을 좀 적선하세요. 이런 말 있죠. 그런 것처럼 적선자. 자금을 도와준다. 적선자. 선전한다. 적선자. 조직 선전 효과를 증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한다. 수동적 지원 조직. 요게 좀 핵심입니다. 요게 수동적이란 말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요게 좀 핵심이다. 전문적은 의사, 변호사 이런 말을 말하는 거고요. 알리바이 제공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알리바이 제공. 그리고 직접적 지원 조직은 직접 공격하니까 대차공.
대피소 차고에 공격한다. 공격 준비시킨다. 직접적 지원 조직 대차공. 행동적 지원 조직은 행동대장들이죠. 행동대장. 그래서 직접 테러를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차공, 행동적 지원 조직 요 두 개 구분하시고요. 직접적이란 말 때문에 직접 공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행동적 조직, 직접 대장은 행동적 조직이다 이렇게 아시고 지도자 조직은 당연히 두뇌니까 계획 수립하고 정치적 전술적 분해한다. 요게 구분하는 거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자, 우리 적극적 지원 조직 나오면은 적선자라고 했죠. 선전하고 자금 모집한다. 보시면은 이런 거는 7번 들어가 있고요. 요거 3번 들어가겠죠. 자, 수동적은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했다. 핵심이 된다 했다. 핵심이 된다 했다. 그래서 여기 2번 이런 게 들어가겠죠. 2번 들어가겠고요. 쭉쭉 내려가시고 자, 전문적 조직 들어가면 알리바이 이런 거 들어간다 했죠. 변호사 이런 사람들 요거 1번 6번 들어가겠네요. 자, 직접은 대차공 행동적과 구분하자. 직접은 대차공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9번이 들어가겠고요. 행동적 조직은 직접 공격한다. 5번 지도자는 계획 순회 8번 들어가겠고요. 10번 들어가겠네요. 자, 요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정부 시위나 정치적 전위 집단 요것도 수동자 거라는 거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계속 풀어보세요.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들면 두 문만 몇 개 외우시고 구분할 정도만 알면 되겠죠. 적선자 정 헷갈린다. 몇 개만 가져가자. 적선자 하나 가져가고요. 대차공 가져가고요. 대차공은 직접적 지원 조직이니까 직접 공격하는 건 행동대장, 직접 공격하는 행동대장 이렇게 외우고 가세요. 인질협상 8단계 요거는 요새 기출 중에서 총 기출 중에서 3번 정도 나왔나? 요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인질협상 어떻게 하니 물어보니까 협론, 신호 제한, 타흥정타 협상, 논쟁하고요. 신호를 주고 제안을 하고 타흥정타한다. 타결안 제시하고 흥정하고 정리하고 타결한다. 타흥정타, 협론, 신호 제안, 타흥정타. 이게 순서를 이렇게 물어봐요. 지문에서. 자, 우리 인질협상의 8단계에 의하면 이렇게 협상 진행이나 상대에 대한 고지 후에는 이 포괄적 사항이나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타결안 제시가 이루어진다 하면은 이 타결안 제시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제시를 한 거구나 아시면은 X란 걸 고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최종 정리 이후에 타결안 제시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장난이 나오니까 협론, 신호 제한, 타흥정타 요거 외우기 바라고 타가 2번 들어가니까 당연히 타결안 제시하고 타결이 맨 끝이겠구나 이런 걸 기억하세요. 인질 협상 고려사항 인질범들이 도망갈 수 있는 루트도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통신수단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답보다는 긴 대화를 유도하고요. 또 인질범의 부모나 여자친구 등 현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그 애인 앞에서 멋을 부리려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괜히 또 개인의 그 심리적 상태를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화에서 보면 보통 부모님을 생각해, 어머니를 생각해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이 울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 없죠. 예,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좀 외울 게 많죠? 이 대테러 부대 문제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테러 부대 요거 명칭 들은 것도 있을 테고 처음 보는 것도 계실 겁니다. 자, 미국 스와트 각 주마다 있다고 하네요. 각 주마다 있다고 하고요. 미국에는 스와트 외에도 델타 포스, 레인저스, 네이비실 등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예,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영국이랑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영국의 부대는 사스, SAS밖에 없습니다. 사스 유괴, 폭발, 암살 등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포감, 사스 하나 외우시고요. 딱 알파벳도 3개잖아요. 유포감. 예. 독일은 GSG-9 이게 9이라는 말이 검은 9월단 사건 미는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을 다 납치해버린 사건이 다 쏴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검은 9월단 프랑스 지즌이라고 하죠. GIGN
요거는 에어 프랑스 납치 사건을 했다고 하네요. 프랑스 연결해서 외우면 되겠고요. 요거 두 개, 독일 거냐 프랑스 거냐. 요거 독일에 지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 나오거든요. GSG9은 독일 거다. 러시아는 스페츠나츠, 일본은 SAT, 뭐 스페셜 어택 팀 이렇게 말하나 봐요. 이스라엘은 13전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보통 지중해에 있거든요. 요게 장화 모양으로 지중해 있는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거 이탈리아죠. 죄송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죠. 중동이 지중해 쪽에 있는데 요게 항상 이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해군 소속으로 지중해에서 활동하고요. 자국 비행기 납치 해반입니다. 자국 비행기. 대한민국은 KMP-868 707 특임대가 대표적입니다. 이 868이라는 이름에서부터가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이런 거 대비해서 만들어진 팀이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되겠고요. 707 특임대 같은 경우는 워낙 명성이 자자해서 GSG9과 델타포스 대원이 훈련받을 정도로 명성이 높다. 자, 대만은 병력소조, 번개반이라 하죠. 번개반 이런 거는. 자, 우리가 이제 대테러 팀을, 각국의 대테러 부대를 외웠다면은 이제 테러 조직을 외워야 되죠. 요거는 요새 테러 중동에서 문제가 좀 많죠. 그러니까 좀 잘 외워질 겁니다. 자, 살펴볼게요. 아브니달이라고 해서 아자에 리디아. 자, 카다피 아시죠, 여러분들? 리디아, 카다피. 아브니달이라는 조직이 있구나. 요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지구랑 관련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대해서 외워야 될 게 가자 지구, 이스라엘, 헤즈볼라, 알카에다, 하마스, 요거 좀 IS까지 얘네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도 뭐 세계 정사라든지 세계사를 잘 모르지만 요 이스라엘 지역이 왜 이렇게 테러가 많이 일어나느냐, 요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여기가 그 지중해에서 좀 선박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랑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탄압 시절에, 고대죠, 고대나 중세 시절에 기독교 탄압 시절에 너희들이 해 라고 해서 기독교들한테 준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이 교회랑 이런 게 좀 그 문제가 크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역사에 있어서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 교회 세력한테 한때 준 적이 있더라. 근데 교회 세력이 주다 보니까 뭐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중동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죠. 또한 이 교회 세력이 사실 지금에 있는 기독교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슬람교, 이 두 개가 그 근본은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디는 이제 알라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에는 하느님 하고, 이제 코란이라는 성전 자체도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전이랑 비슷하다, 하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적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지역이 처음에는 종교 문제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탄압되는 종교인들을 그쪽에다가 너희들이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지는 땅을 해 이렇게 했는데, 요게 돈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가져가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쫓겨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에 남아있는 주축들이 이스라엘 국가와 그쪽 인근에 있는 이제 요런 헤즈볼라라든 단체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몇 개 있더라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접근을 하면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요 헤즈볼라가 지금 하마스랑 헤즈볼라 뭐 이스라엘에서 추측을 하려 한다. 그리고 이 가자 지구, 이스라엘에 있는 이 특정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 교도들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요거를 내쫓으려 한다. 요게 좀 회색 지역이다. 가자 지구가 회색 지역이다. 이런 걸 알고 읽어볼게요. 자,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이스라엘 파기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중동 사람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스라엘 축이 목표인 단체를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이다. 자, 이제 종교적인 개념은 잊으세요. 문제 지문만 기억하면 되니까.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다. 이슬람 자하드, 가자 지구, 이슬람 자하드, 가자 지구, 이슬람 자하드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회색 지역이다라고 했으니까 회교 국가. 검은 9월달, 요거는 독일의 GSG 관련됐고요. 미넨 올림픽 말씀드렸었죠. 하마스,
이건 팔레스타인의 개국 단체고요. 이슬람 전통과 혁명 정신을 강조한다. 그리고 또 알카에다, 이건 이제 거의 사라지는 추세죠. 옛날에 빌라덴이 있던 곳인데 빌라덴이 알 지하드라는 지하 조직을 흡수해서 만든 이슬람 조직이고요. 9.11 테러를 자행했다. 그리고 헤즈볼라, 좀 거대하다. 요거는 최대 테러 조직이다. 거대하다. 이슬람 운동의 대표적인 주자다. 헤즈볼라, 하마스, 요거 연관 지으시고, 요거는 이슬람 전통과 혁명 정신 강조하고요. 요 풀이는 다 비슷해요. 근데 이 거대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최대한 거대하다 이런 말 나오면은 헤즈볼라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관련된 요 이슬람 지역 나오면은 하마스겠구나. 이런 거 좀 아시고요. IS, 이슬람 국가죠. 알카에다한테 충성을 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2014년에 싸우고 알카에다랑 결별했다. 자, 중동은 이렇게 끝났고요.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서독 적군파, 독일이죠. 독일이 막스주의, 공산주의 이런 건데 막스주의 실현을 위해서 활동했다. 바스크 독립운동, 스페인 정부에 의해서 무장 공격으로 막스주의를 하려 한다.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요것도 당연히 막스주의 비슷한 거겠죠. 이 대다수가 아일랜드 지도자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북아일랜드 공화국군. 붉은 여단, 요거 같은 거 붉은 여단. 살짝 우리나라가 빨간색을 살짝 안 좋게 보죠. 그래서 혁명 이런 거 붉은 여단. 터키 인민해방군. 아시아 타밀 타이거, 스리랑카 테러 조직이라고 합니다. 일본 적군파, 신인민군. 뭐 인민군이라고 해서 북한 아니다. 필리핀 테러 조직이다 하고요. 보시면은 보통 중동만 이때까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중동만. 그 중동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유럽 좀 외우시고 나머지는 살짝 볼 필요 없습니다. 막스주의란 말 좀 외워두시고 레닌주의, 막스주의 이런 거 좀 구분하시고, 북한의 경호 조직은 호위사령부라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되어 있고요. 또 국가안전보위부, 안전성, 정치안전국이 있는데 호위사령부가 최고 정권이라는 거, 경호 관련돼서 이런 거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호위사령부. 또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노동당 위원장이라고 하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런 말 하잖아요. 요 구분 문제, 요거는 시간 문제상 생략하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봐야 할 게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 파트는 하나 더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2, 30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찍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